이번 시간이랑 다음 시간에 걸쳐서 2장에 있는 내용을 복습할 텐데, 2장에 있는 제목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해석학 때 배웠었던 어떤 위상적인 어떤 프릴리미너리들이랑 해석학적인 몇 가지 좀 내용들을 복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증명은 하지 않고, 증명은 책에 잘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증명이 궁금하시면은 책을 살펴보시면 되고, 아마 해석학 1, 2라든지 아니면 위상수학 이런 곳에서 아마 여러분들이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을 법한 내용들입니다. 해석학에서 배웠었던 것 중에서 우리가 2장에서 쓸만한 거, 2장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서 우리가 공부했었던 내용들이 뭐냐면, 우선은 위상적인 성질들로 중요하게 배웠었던 게 오픈셋이 뭐냐, 주어진 어떤 셋을 주고 여러분들한테 그게 오픈셋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하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잘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오픈셋이 뭔지, 그다음에 이거랑 같이 나오는 게 클로즈셋이 뭔지, 열린 집합, 닫힌 집합이 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고, 이런 것들이 이 복수함수론을 배우는 데 있어서 엄청 중요하냐라고 하면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몇 가지 성질들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클로즈셋 정의가 여러 가지가 있죠. 여집합이 오픈셋으로 그런 식으로 정의를 할 수도 있고, 모든 리밋 포인트를 다 포함하는 셋으로 정의를 할 수도 있고, 이제 그러려면은 리밋 포인트가 뭔지도 알아야겠죠. 어떤 집합이 주어져 있을 때 리밋 포인트가 뭔지, 그 다음에 아이솔레이티드 포인트가 뭔지, 이런 것들을 지금 들었을 때 기억이 날 것 같기도 하다라고 하면 괜찮은데, 이런 거를 지금 처음 듣는 것 같다, 리밋 포인트가 뭔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면은 해석학 책에 있는 거를 복습을 하시든지, 아니면은 2장에 되게 압축적으로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장에 있는 내용을 복습을 하시든지, 어쨌든 복소함수론이라는 게 우리가 예전에 해석학 때 배웠었던 내용을 그냥 단순히 복소 평면으로 확장을 해서 다루는 거기 때문에 해석학적인 이런 도구들을 계속 활용을 합니다. 우리가 해석학에서 많이 썼던 것 중에 이 수열이라든지, 수열에서 수열의 극한, 수렴성 이런 거, 어떤 수열 AN이 L로 수렴한다, 이거의 정의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러면은 또 복습을 많이 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어떤 연속성과 마찬가지로 어떤 함수 fx가 x는 c에서 연속이다, 이거의 이제 정의를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하고 증명도 다 하실 줄 알아야 되겠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는데,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유니폼 컨티뉴이티도, 이것도 우리가 나중에 좀 종종 써먹을 건데, 어떤 함수 fx가 어떤 정의역 a에서 균등 연속이다 라고 하는 것도 이제 정의가 뭔지 잘 기억이 안 나면은 이것도 좀 복습을 하셔야 되겠죠. 이런 거랑 마찬가지로 해서 계속 뻗어나가는 내용들이 있죠. 연속성 관련해서도 어떤 함수가 연속인지 판단하는 것들도 있고, 도함수가 연속이냐 이런 것들도 있고, 잘 여기서 우리가 쓸 일은 없는데 다루복 정리라든지 아니면은 사이값 정리라든지 아니면은 최대 최소 정리, 익스트림 밸류 티오렘이라는 어떤 연속 함수가 닫히는 구간에서 정의가 되어 있으면 최대 최소를 갖는다, 이런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당연히 잘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겠죠. 평균값 정리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제가 모든 것들을 다 적진 않을 텐데, 이제 관련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겠죠. 그다음에 오픈셋, 클로즈셋 하는 김에 좀 더 얘기를 하면은 컴팩트셋, 이거 굉장히 중요했었죠. 컴팩트셋이 뭔지 정의 자체가 잘 안 떠오르면 이것도 당연히 복습을 하셔야 되는데, 얘는
오픈 커버를 이용을 해서 정의를 하는 것도 있었고, 뭐 오픈 커버들 이미 오픈 커버를 가지고 와도 뭐 파이나이트 서브 커버를 갖는다 라든지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수열을 이용하는 정의도 있었죠. 그렇죠? 어떤 거기 안에 있는 뭐 시퀀스가 항상 수렴하는 부분 수열을 갖는다, 뭐 이런 것들이 있었으니까 수열을 이용한 점. 뭐 이런 뭐 정의 같은 거는 우리가 이런 거를 처음 배울 때, 컴팩트 셋이 뭔지 처음 배울 때 좀 많이 쓰는 내용이었고, 결국 중요한 거는 하이네 보렐 정리가 얘기를 해주는 게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데, 결국 이 RN에서 컴팩트 셋과 동치인 게 closed and bounded다. 그래서 우리가 복소 평면에서의 해석학을 할 건데, 복소 평면이라는 거를 우리가 이렇게 복소수를 이제 C로 많이 쓰니까 복소수에서 해석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 복소수는 A 플러스 BI로 쓰니까 얘를 어떤 2차원 XY R2 위에서 해석학으로 뭐 봐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석학 시간에 뭐 R에서 해석하기든 아니면 뭐 어떤 공간에서 해석하기든 많이 했었는데, 결국 복소 해석학, 뭐 복소 함수론이라고 하는 거는 R2 위에서 해석하기는 이기는 하지만 근본적으로 달라지는 점들도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달라지는 부분. 특히 이제 미분 가능성 이런 거를 얘기를 할 때 많이 달라지는 것 중에 하나인데, 당연히 R2에서의 해석하기랑 똑같으면은 굳이 복수함수론을 따로 배우지는 않겠죠. 그냥 다변수 같은 거에서 다뤄주면 되니까. 그래서 근본적으로 달라지는 부분이 뭔지를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시면서 잘 이 부분을 좀 주의 깊게 잘 공부를 이제 하셔야 합니다. 뭐 이거는 이제 나중에 우리가 뭐 한 5장쯤 가면은 나오는 내용이기는 하지만, 미분 가능성에 대해서 예를 들어보면, 미분 가능성 그냥 뭐 실수에서 어떤 함수가 주어져 있을 때 그 함수가 미분 가능한지 안 한지 우리가 잘 판별을 할 수가 있죠. 뭐 정의도 잘 알고 있고. 근데 이제 복소 함수에서의 미분 가능성은 우리가 실수에서 했었던 거랑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다루는 함수 자체가 실수에서 다뤘었던 거는 당연히 R에서 R로 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의역에 들어있는 애들도 X, 실수인 애들, 그리고 이렇게 함수 값으로 나오는 치역도 실수. 그래서 R에서 R로 가는 함수인데, 우리가 복소 함수라고 해서 다룰 거는 복소수에서 복소수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뭐 예를 F라고 써보면, 어떤 복소수 변수는 우리가 Z로 많이 쓰니까 Z라는 애를 넣어서 FZ를 만들어주면 얘도 여전히 복소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실변수에서 다뤘었던 거랑은 좀 많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겠죠. 복소수에서 복소수로 가니까. 그래서 우리가 실수에서의 미분 가능성은 이미 잘 알고 있으니까 제가 뭐 더 얘기하지 않아도 되는데, 나중에 되면은 복소함수에서도 미분 가능성을 다룹니다. 당연히 그 전에 연속성에 대해서 먼저 하겠죠. 어떤 복소함수가 주어져 있을 때 그 복소함수가 연속인 거는 뭐 어떻게 정의할 거냐,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할 거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이제 미분 가능성에 대한 얘기도 할 텐데, 복소함수에서의 미분 가능한 함수를 우리가 실수에서는 미분 가능한 거를 뭐 디퍼런셔블이라고 불렀다면은, 여기에서는 미분 가능한 함수를 나중에 어널리틱 펑션이라고 부를 겁니다.
근데 우리가 어널리틱 펑션을 처음 보는 거는 아닙니다. 이것도 R에서 뭐 어널리틱 펑션을 우리가 만난 적이 있는데 몇 급수 같은 거 할 때, 그러니까 테일러 급수, 우리가 실수해서 R에서의 어널리틱 펑션이 뭐였냐면, 그냥 뭐 말로 적어보면은 원래 fx와 원래 어떤 함수 fx가 있을 때 얘랑 얘의 테일러 급수가 같으면 우리가 어널리틱 펑션이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복수함수에서는 미분 가능한 함수를 어널리틱 펑션이라고 이름을 붙일 건데, 왜 그러냐면 한번 복수 미분 가능한 함수는 한 번 미분 가능하면 무한번 미분 가능합니다. 실수에서는 당연히 이게 성립하지 않죠. 실수에서 한 번 미분 가능하다고 해서 뭐 무한번 미분 가능할 일이 전혀 없죠, 그렇죠? 근데 복소수에서는 이제 미분 가능성을 우리가 정의를 할 텐데, 어쨌든 똑같은 방법으로 정의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실수에서 했었던 것처럼 똑같이 극한을 이용해서 정의를 할 텐데, 이제 그렇게 정의하고 나면은 이제 여러 가지 성질들을 우리가 막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실수에서도 미분 가능성 이렇게 정의하고 나면은 뭐 여러 가지 성질을 우리가 공부를 했었던 것처럼 복소수에서도 미분 가능성에 대한 얘기를 정의를 하고 나면은 이제 이 복소 미분 가능한 함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성질을 배울 텐데, 그것들 중에 대표적으로 우리가 실수랑 달라지는 게 뭐냐라고 하면은 대표적으로 이 성질입니다. 한 번 미분 가능하면 무한번 미분 가능합니다. 당연히 실수에서는 성립하지 않는 거니까 우리가 요런 것들에 대해서 나중에 좀 자세하게 만나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복소 함수에 대해서 다룰 때 달라지는 게 뭐냐. 그래서 실수에서 당연히 똑같은 것들이 있으면은 이제 그것도 그거 나름대로 우리가 실수에서 했었던 게 잘 확장이 되는구나 라고 해서 이해를 하면은 되고, 그렇지 않은 부분들, 좀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으면은 이거는 복소함수만이 갖는 좀 특별한 성질이니까 이거 좀 주의 깊게 공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요 얘기 잠깐 했고, 그래서 어쨌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근본적으로 달라지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강조도 많이 할 거고, 여러분들도 공부를 하실 때 달라지는 부분이 뭔지에 대해서도 좀 잘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컴팩트 셋이 클로즈드 앤 바운디드라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커넥티드 셋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렇죠? 커넥티드 셋의 정의가 뭐였는지. 네. 아마 뭐 보통 디스커넥티드인 거를 먼저 정의를 하고, 얘가 두 개의 뭐 교집합이 두 개 뭐 세퍼레이트 되는 셋으로 잘 합집합으로 나타나면은 뭐 디스커넥티드라고 정의를 하고, 디스커넥티드가 아니면 커넥티드라고 정의를 했었는데, 일단 뭐 커넥티드 셋과 뭐 동치인 명제라든지 아니면은 뭐 디스커넥티드의 정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주로 다룰 예정이고, 그래서 이런 위상적인 성질을 얘기를 했으니까 우리 실수에서 주로 많이 다뤘었던 대상이 구간이었습니다. 구간. 이게 뭐 열린 구간이든 닫힌 구간이든 아니면은 뭐 한쪽만 열려 있든, 한쪽만 열려 있는 거는 조금 뭐 불편하니까 이런 열린 구간이랑 닫힌 구간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정리들을 떠올려 봐도 뭐 평균값 정리 뭐 이런 거 얘기할 때도 열린 구간, 닫힌 구간에서 많이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얘가 가장 다루기가 쉽기 때문에 좀 좋은 성질들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 구간이라는 거에 대한 성질로 얘는 뭐 커넥티드인 것도 우리가 증명을 잘 했었죠. 그래서 이런 구간은 커넥티드다 이런 거 했었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복소수에서 주로 다룰 정의역, 복소수는 어쨌든 2차원 평면으로 나타나니까 여기서 이런 구간을 다루는 거는 좀 그렇죠. 왜냐면 1차원에서는
진짜로 이런 구간을 생각하는 게 자연스러웠는데 2차원에서 구간을 생각하기는 조금 그래요. 왜냐하면 얘가 이게 더 넓은 곳으로도 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복소수에서는 우리가 어떤 디스크를 많이 다룹니다. 어떤 뭐 이런 중심이 Z0고 반지름이 R인 이런 디스크를 많이 다루려고 합니다. 중심이 Z0고 반지름이 R인. 그래서 이런 복소 평면에 있는 뭐 열린 디스크면은 경계가 없고, 얘는 뭐 오픈 디스크고, 클로즈드 디스크는 경계를 포함한, 제가 이렇게 표시를 점점점으로 표시하긴 했지만 이 안에까지 채워진 애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디스크가 말 그대로 원판이니까. 네. 경계만 있는 거는 그냥 서클, 그냥 원이라고 부르고, 얘는 이게 원판이라고 불러서 디스크를 주로 다룰 예정입니다. 그래서 얘가 이 디스크는 얘도 여전히 커넥티드이니까 이런 것들을 다루려고 합니다. 우리가 주로 다루려고 하는 정의역은 실수에서는 어떤 뭐 열린 구간, 닫힌 구간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면은 복소 평면에서는 뭐 열린 디스크, 닫힌 디스크, 열린 원판, 닫힌 원판에 대해서 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우리가 해석학에서 주로 배웠었던 내용들이고, 책에 있는 내용들을 한번 그대로 읽어보기만 할 텐데, 왜냐면 여러분들이 다 배우셨었던 내용들이니까. 뭐 엡실론 네이버후드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죠, 그렇죠? 어떤 반경이 엡실론인, 어떤 중심이 Z0고 반지름이 엡실론인 이 원판을 엡실론 네이버후드라고 부릅니다. 이제 오픈 디스크가 되겠죠. 그래서 어떤 Z0라는 점 주위로 해서 이런 반지름이 엡실론인 이런 디스크, 뭐 그냥 편하게 뭐 볼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뭐 3차원 이렇게 넘어가는 곳에서는 디스크라고 부르기는 좀 그러니까 뭐 볼이라고 불러서, 일단 이런 엡실론 네이버후드라는 것도 우리가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고, 엡실론 네이버후드는 우리가 많이 쓸 거니까 어떤 용어를 소개하는 차원에서 엡실론 네이버후드를 이렇게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오픈 셋과 클로즈 셋이 뭔지, 뭐 이거 얘기하기 전에 바운디드 셋이 뭔지, 또 6개인 집합이 뭐냐, 뭐 수열이 6개다 아니면 뭐 어떤 집합이 6개다라고 하는 거는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집합이 6개다라고 하는 거는 얘가 어떤 큰 디스크 안에 들어가 있으면은 그냥 6개라고 부르죠. 그렇지 않으면은 6개가 아닌 거고 언바운디드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오픈셋 얘기하려면은 인테리어 포인트를 얘기를 해야겠죠. 얘가 그 안에 어떤 작은 볼을 잡을 수가 있어서 항상 그 집합 안에 들어오게끔 하는. 그래서 이 인테리어 포인트랑 같이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 거는 바운더리 포인트. 그래서 어떤 집합이 주어져 있을 때 그의 바운더리가 뭐냐, 그냥 어차피 우리는 디스크만 다룰 거니까 디스크의 바운더리는 그냥 서클이 되겠죠. 어떤 오픈 디스크가 있을 때 이거의 바운더리는 그냥 딱 서클만 되겠죠. 안에 이제 채워진 거 아니고. 그래서 오픈셋이라고 하는 거는 모든 점들이 다 인테리어 포인트면은 오픈셋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A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이 다르다. 그래서 근본적인 차이는 A는 경계를 포함하지 않고 B는 경계를 포함하고 있어서, 뭐 A는 오픈셋이고 B는 클로즈셋인 거 잘 알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오픈셋을 우리가 복습을 한번 해봤고, 그다음에 뭐 클로즈셋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정리를 해줄 수가 있는데, 뭐 정리를 하려면은 리밋 포인트가 뭔지를 알아야 되니까 리밋 포인트가 뭔지, 그다음에 클로즈셋은 리밋 포인트들을 전부 다 포함하고 있으면은 클로즈셋이 된다. 그래서 뭐 클로즈셋을 보일 때 이런 식으로 뭐 클로저라는 거를 취해서 A 바라고 하면은 이 A 바라는 게 뭐 A를 포함하는
뭐 가장 작은 클로즈 셋이다. 뭐 이런 것도 우리가 예전에 증명을 했었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식으로 클로저가 뭔지 뭐 어차피 우리가 논의를 전개하는 데 있어서 뭐 이런 것들이 막 엄청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오픈 디스크, 클로즈 디스크만 잘 알고 있으면 되니까. 네. 여기 있는 내용들을 그래도 여러분들이 복습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뭐 리밋 포인트면은 뭐 점들을 무한히 많이 포함한다. 그다음에 뭐 유한 집합은 항상 클로즈 셋이 된다. 이런 것도 우리가 증명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니까. 그래도 여러분들이 뭐 나중에 뭐 임용고시를 준비한다든지 하면은 다 필요한 내용들이니까 이제 뭐 그때 여러분들이 복습을 하시면은 되고, 우리가 지금 당장은 뭐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니까 궁금하시면은 책에 있는 내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바운더리 포인트라는 것도 바운더리가 뭔지, 오픈 디스크의 바운더리가 그냥 그 경계에 있는 서클이 된다. 뭐 클로즈드 디스크도 마찬가지로 그 서클이 경계가 된다. 뭐 이런 것들만 여러분들이 아시면은 되고, 그래서 경계를 포함하고 있으면은 닫힌 집합이 되고 경계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면 오픈셋이 된다. 이런 것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은 충분히 괜찮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커넥티드 셋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디스조인트한 두 개의 셋으로 나뉘어 주면은 우리가 커넥티드인 걸 이렇게 부르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여기 나와 있는 이 오픈 인터벌이랑 우리가 도메인이라는 거를 새로 정의를 할 텐데, 도메인은 오픈 커넥티드 셋을 도메인이라고 부릅니다. 요거는 우리가 자주 쓸 용어니까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 열려 있고 연결된 집합. 그러니까 실수에서는 오픈 인터벌이 정확하게 오픈 커넥티드 셋이었죠. 그래서 도메인이라는 거는 오픈 커넥티드 셋이다. 그래서 우리가 주로 다룰 대상은 이 도메인, 그러니까 유닛 디스크가 되겠죠. 유닛 디스크를 그래서 많이 다룹니다. 뭐 오픈셋의 성질도 우리가 이용을 해볼 수가 있고, 연결 집합의 성질들도 이용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가, 이거는 뭐 그냥 정의니까 도메인의 정의가 뭐냐 하면은 그냥 오픈 커넥티드 셋이 된다. Theorem 2.6은 우리가 나중에 써먹을 내용인데, 사실 내용 자체만 보면은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직관적으로 우리가 잘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인데, 어떤 도메인이 있는데 그 오픈 커넥티드니까 이렇게 이런 게 되겠죠. 그냥 그러니까 이렇게 두 덩이로 쪼개진 게 아니라 그냥 한 덩이만 있는 거. 그리고 오픈셋이니까 경계는 뺀 거. 이런 도메인이 있을 때 도메인 안에 있는 아무 두 점이나 잡아도 우리가 걔네들을 어떤 직선들로 잘 연결할 수 있고, 뭐 폴리고날 라인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잘 연결을 해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살짝 이렇게 오목한 애들도 만약에 점을 이렇게랑 이렇게 잡으면은 얘네 둘을 잇는 직선을 생각하면은 이건데, 이 직선이 이 집합 전체 안에 들어가 있지가 않죠. 그래서 이 집합 안에 전체에 다 들어가는 걸 아마 패스 커넥티드라고 불렀나, 아마 맞나요? 패스 커넥티드? 아마 맞을 거예요. 이런 두 점을 잇는 직선도 그 집합 안에 다 들어가 있으면은 아마 패스 커넥티드, 이거 잘 모르겠습니다. 뭐 얘는 그렇진 않은데 그냥 커넥티드만 되어 있으면, 이렇게 직선 자체가 전부 다 원래 집합 안에 들어있는 거는 보장을 못 하더라도, 이거는 안 되더라도 직선들을 여러 개 합집합해서 뭐 여기 안에 있는 직선들로 이렇게 잘 꺾어져서,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폴리곤이라고 부르니까 다각형. 뭐 폴리고날 라인이라고 부르는데, 어쨌든 두 점을 잇는 이런 직선들을, 뭐 이런 선분들을
잘 찾을 수가 있다. 커넥티드면. 뭐 신기하게 역도 성립합니다. 임의의 두 점을 이런 식으로 폴리고날 라인들로 잘 이어줄 수가 있으면은 그 집합은 커넥티드가 됩니다. 증명을 우리가 볼 건 아니니까 이건 또 아마 이건 책에 증명이 잘 나와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 어쨌든 요 내용도 우리가 나중에 써먹을 겁니다. 언제 써먹을지 나중에 뭐 적분 같은 거 할 때 우리가 이 두 점 사이에 있는 어떤 경로를 따라서 적분을 해주고 싶은데 이런 식으로 쪼개서 적분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서 어쨌든 뭐 커넥티드면은 이런 식으로 잘 연결을 해줄 수 있다. 뭐 이런 것도 우리가 나중에 쓸 거니까 지금은 뭐 받아들이는 데는 크게 무리는 없죠. 다 그럴 것 같죠, 그렇죠? 왜냐면 얘가 디스커넥티드면은 당연히 안 되겠죠. 이렇게 두 덩이로 쪼개져 있으면은 여기에 있는 점이랑 여기에 있는 점이랑 있는 뭐 이런 선분이 다 이 집합 안에 들어갈 수가 없죠. 이런 직선뿐만 아니라 어떤 폴리고날 라인을 생각해도 이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야 되니까 디스커넥티드면은 이런 일은 안 생기고 커넥티드면 이런 식으로 쪼개서 생각을 해줄 수가 있다. 그래서 뭐 이런 내용도 책에서 우선은 소개를 해놨습니다. 나중에 이용하기 위해서 좀 빌드업을 여기서 한 건데 어쨌든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수열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다루는 것들이 이제는 복소수니까 여기서 뭐 ZN이라고 썼지만 얘네들이 전부 다 이제 마음속으로 복소수라고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실수해서 배웠었던 거랑 차이점이 있는지를 생각을 해보면은 차이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ZN이라는 거는 어쨌든 실수부, 허수부로 나눠서 쓸 수 있다는 게 되게 큰 장점이죠, 그렇죠? 그래서 다변수 해석학에서도 어떤 이런 쌍으로 되어 있는 이 순서 쌍으로 되어 있는 애들이 수렴한다. 뭐라는 거는 당연히 각각이 수렴하는 거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실수부 따로, 허수부 따로 생각을 해주면은 실수해서 했었던 거랑 다른 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정의 자체도 똑같이 어떤 뭐 임의의 엡실론이 주어지더라도 임의의 작은 엡실론이 주어지더라도 엄청 큰 자연수를 하나 찾을 수가 있는데 n이 이 라지 n보다 크면 이는 두 개를 뭐 원하는 만큼 잘 줄여줄 수가 있다. 그래서 뭐 수열의 정의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으니까 뭐 다 자세하게 얘기 안 해도 괜찮겠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었던 이 실수부 허수부 나눠서 생각을 해주면 된다. 그래서 어떤 ZN이라는 복소수열이 있을 때 ZN이라는 이 복소수열이 어떤 복소수 Z0로 수렴하는 거는 실수부 따로 허수부 따로 생각을 해주는 거랑 동치다. 그래서 이것도 뭐 증명을 뭐 굳이 하자면 하겠지만 우리가 받아들이는 데는 큰 문제가 없죠, 그렇죠? 증명도 궁금하신 분들은 직접 해보셔도 되고 책에 있는 내용을 보셔도 되고 그 다음에 뭐 유개인 수열도 마찬가지로 아까 유개인 집합 얘기했었던 것처럼 어떤 이런 대문자 R을 양수 R을 잘 찾아줄 수가 있으면 이 수열이 유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유개인 거를 뭐 하는 이유는 우리가 궁극적으로 관심 있는 거는 이제 수렴하는 수열이에요. 수열이 주어져 있을 때 얘가 수렴하는지를 판단을 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수열을 처음 배울 때 다양한 수렴 정리들을 배웠어요. 뭐 어떤 조건 하에서 수렴한다. 뭐 이따가도 나오겠지만 뭐 모노톤 컨버전스 티오렘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수렴 정리들을 배웠습니다. 뭐 스퀴즈 티오렘도 이것도 뭐 그런 것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수렴하는 수열에 되게 관심이 많은데 가장 먼저 유개인 거로만 유개를 생각을 해보면은 수렴하는 수열은 당연히 유개죠, 그렇죠? 근데 여기 성립하지 않는 거는 뭐 잘 알고 있죠. 네, 역은 성립하지 않지만 뒤에 등장하는 볼차노 바이오슈트라우스 정리에 의하면
뭐 여기나 이 두 번째 있는 명제 건데 유개인 수열은 수렴하는 부분 수열을 갖는다. 이거 되게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였죠. 유개인 수열은 수렴하는 부분 수열을 갖는다. 유괴라고 해서 수렴성을 보장해 줄 수는 당연히 없는데 이렇게 전체가 수렴하는 거는 몰라도 적어도 수렴하는 부분 수열을 하나 갖는다라는 거는 보장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도 우리가 예전에 배웠었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볼차노 바이오스트라우스 정리도 우리가 종종 써먹을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것도 되게 중요한 내용이었는데 이 인피멈과 수프리멈, 뭐 기호로는 이렇게 숲이라고 썼던 거랑 인피멈이랑, 그래서 각 비교해서 알아둬야 될 거는 이제 맥시멈이랑 미니멈과의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맥시멈은 이제 그 집합 안에 포함되어 있으면 맥시멈이고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수프리멈이고, 그래서 이 수프리멈과 인피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뭐 여러 가지 성질들을, 정의가 뭔지 이런 것들을 잘 기억을 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모노톤 컨버전스 티오렘 얘기를 했는데 어떤 유계이고 단조인 수열은 수렴한다. 뭐 이런 것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랑 마찬가지로 해서 같이 또 우리가 필요하지는 않지만 우리 복소 함수론에서 이렇게 자주 뭐 거의 등장하지는 않겠지만 이거랑 같이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좋을 거는 이게 림숲과 림인프가 있었죠. 얘는 뭐 상극한, 하극한이라고 불렀는데 이거는 우리가 복소 함수론에서 거의 쓸 일이 없는 내용이기는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해석학을 복습하는 김에 수프림 인피멈이 잘 기억이 안 나서 책을 보다 보면은 이 림숲과 림인프, 이 상극한, 하극한에 대해서도 나오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같이 복습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을 굳이 배우는 이유는, 림숲과 림인프를 배우는 이유는 우리가 관심이 있었던 게 어떤 수열이 주어져 있을 때 걔가 수렴하는지 수렴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AN이라는 수열이 주어져 있을 때 어떤 이런 AN의 극한이 존재하는지가 궁금해요. 근데 뭐 존재하면은 다행히 그냥 잘 존재한다 라고 해서 끝내면 되는데, 만약에 존재하지 않으면, 사실 존재하지 않는 경우의 수가 엄청 많죠. 왜냐면은 그냥 뭐 아예 뭐 n제곱 이런 것처럼 뭐 그냥 무한대로 가버릴 수도 있고, 뭐 마이너스 1의 n승처럼 뭐 진동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얘랑은 뭐 진동하는 거, 둘 다 극한이 존재하지 않는 거는 맞는데 뭔가 좀 느낌이 다르죠. 아래에 있는 거는 좀 수렴할 여지가 좀 있죠. 뭐 수렴한다는 얘기는 당연히 아닌데, 그래서 아예 극한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 뭐 더 할 얘기가 없다라고 해서 끝내기는 좀 그러니까 뭐 림숲과 림인프를 정의를 해서 얘네들은 뭐 결과적으로 우리가 자주 이용하는 거는 부분 수열의 극한, 부분 수열의 극한 값을 잘 살펴보자. 그러니까 원래 있는 수열이 수렴 안 할 수도 있는데 걔가 유계이기만 하면은 어쨌든 수렴하는 부분 수열을 적어도 하나 가지니까 부분 수열의 극한 값에 대해서는 우리가 얘기할 게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마이너스 1의 n승 같은 것만 봐도 1 마이너스 1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가니까 이렇게 111이라는 이런 수열도 있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라는 이런 부분 수열도 들어 있으니까
111 얘네들은 1로 수렴하는 거고 당연히 얘네들은 -1로 수렴을 하니까 좀 이렇게 원래 전체 수열에 대해서는 얘기할 수 있는 게 많이 없더라도 부분 수열에 대해서는 그래도 얘기할 수 있는 게 조금 있다. 그래서 원래 수열을 잘 살펴보고 그거의 성질이 별로 좋지 않다. 그러니까 수렴하지 않으면은 이 림숲이랑 림인프를 따져보는 것도 괜찮다. 네. 뭐 이런 얘기들도 같이 해볼 수가 있습니다. 뭐 이거는 복소 함수론에서 우리가 써먹을 만한 내용은 아니지만 그래도 해석학에서 되게 중요하게 다뤘었던 내용 중에 하나니까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것도 어떤 뭐 수열이든 집합이든 주어져 있을 때 그걸 수프리멈과 인피멈 찾는 거는 여러분들이 잘 하셔야 되겠죠. 뭐 이런 것들 우리가 예전에 했었고 뭐 리밋 포인트가 된다라는 것도 결국은 그 어떤 집합의 리밋 포인트 얘기를 할 때 수열의 극한과 왜냐면 여기서 나오는 이 리밋이라는 단어랑 수열의 극한에서 나오는 그 리밋이랑 같은 리밋이라는 걸 쓰니까 뭔가 서로 관련이 있을 텐데 어떤 집합의 리밋 포인트가 있으면은 이제 그 집합 안에 그 점으로 수렴하는 어떤 수열들을 잘 잡을 수 있다. 뭐 정확하게는 다 다른 뭐 이런 것들을 잡을 수가 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도 알게 모르게 뭐 복수함수론에서 종종 등장을 합니다. 뭐 리밋 포인트 뭐 이런 거는 뭐 워낙 중요한 얘기니까 어떤 리밋 포인트 어떤 집합이 주어져 있고 그 집합의 리밋 포인트를 찾으려고 한다면 그 수렴하는 수열을 잘 잡아줄 수 있으면 되고 리밋 포인트라고 한다면 그런 수열들을 잘 잡아줄 수가 있고 뭐 이런 정리들도 예전에 배웠었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건 뭐 아까 있었던 건데 어떤 바운디드 셋, 인피니트 셋 안에서는 리밋 포인트를 갖는다. 뭐 아까 우리가 했었던 거랑 뭐 크게 다른 내용은 아니죠. 그래서 뭐 이런 것도 샤론 바이오 슈트라우스 정리 굉장히 중요하니까 내가 뭐 이거는 계속 써먹을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시면 되고 코시 크리테리언도 마찬가지로 계속 등장하는 내용 중에 하나죠. 이거는 우리가 예전에 완비성 같은 거 할 때도 많이 했었던 내용인데 어떤 수열이 수렴한다라는 거랑 그 수열이 코시 수열이라는 거랑 동치다. 그래서 코시 수열인 거를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뭐 수렴하는 거랑 뭐 굉장히 비슷하게 정하는데 이 코시 수열에서는 어떤 특정 시점 이후로 아무 두 점이나 가지고 와도 그 둘의 차이를 내가 원하는 만큼 줄일 수가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어떤 특정 시점 이후 두 항을 아무거나 잡아도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인접한 두 항뿐만 아니라 엄청 멀리 떨어진 애들의 차이도 줄여줘야 됩니다. 뭐 이런 것들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그래서 뭐 코시 크리테리언이라고 해서 이것도 계속 등장을 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어떤 수열이 수렴하는 거를 보이고 싶으면 이를 직접적으로 보이는 게 조금 힘들면 코시 수열인 거를 보여줘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보통 뭐 증명하다 보면은 뭐 코시 수열인 거를 보이는 거나 직접 수렴하는 보이는 거나 뭐 거의 비슷한 정도로 어렵기 때문에 뭐 이거를 안다고 해서 뭐 상황이 엄청 좋아지는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 코시 크리테리언은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코시 수열이 뭔지 우리가 나중에 급수 같은 거 할 때 좀 많이 이용을 하니까 이것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컴팩트니스 우리가 컴팩트 집합 이거를 뭐 우리말로 번역하기가 좀 그렇긴 하지만 이 컴팩트 셋이 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얘는 좋은 성질들이 되게 많으니까. 왜냐하면 사실 이 집합 이 컴팩트 셋의 뭐 정의가 뭐 나와 있는데 뭐 이런 오픈 커버를 생각을 했을 때 항상 뭐 파이나이트 서브 커버를 가지면 우리가 컴팩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 정의만 놓고 보면은 이 컴팩트 셋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잘 감이 안 잡힙니다. 되게
정의를 복잡하게 해놓은 것 같고, 이 컴팩트 셋을 굳이 왜 따로 이름까지 붙여가면서 공부를 하는지 잘 모르는데, 이 집합 자체만 놓고 보면. 근데 연속 함수랑 같이 있으면 되게 좋은 성질들이 많았죠. 그래서 어떤 뭐 컴팩트 셋 위에서 정의된 연속 함수는 뭐 최대 최소를 갖는다, 뭐 이런 것들. 아니면은 뭐 유니폼리 컨티뉴어스 같은 것도 어떤 컴팩트 셋에서 정의된 연속 함수는 뭐 유니폼리 컨티뉴어스도 된다, 뭐 이런 것처럼 얘가 되게 좋은 정의역이니까 어떤 좋은 함수가 있으면은 좋은 성질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얘는 되게 좋은 집합이다. 그래서 컴팩트 셋은 좋은 집합. 그래서 처음에 정의를 뭐 이런 식으로 finite sub 커버를 갖는다, 뭐 임의의 오픈 커버를 가지고 와도 finite sub 커버를 갖는다,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기는 했지만 되게 중요한 정리가, 결국은 컴팩트 셋은 되게 어렵게 정의를 하기는 했지만 closed and bounded랑 동치다. 그래서 왜냐면 컴팩트라는 거는 정의만 놓고 보면은 어떤 셋이 컴팩트인 거를 보이는 게 그렇게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임의 오픈 커버를 생각하고 그 임의의 오픈 커버가 항상 파이나이트 서브 커버를 가져야 되니까 정의로만 따지면은 그렇게 쉽지 않을 수가 있는데, 클로스드 앤 바운디드를 보이는 거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쉽습니다. 특히 뭐 바운디드인 거 보이는 거는 뭐 일도 아니죠. 바운디드 보이는 거는 쉽고, 클로스드도 그걸 그냥 리밋 포인트만 생각을 해주면 되니까, 아니면은 뭐 경계를 포함하고 있으면 되니까. 그래서 컴팩트 셋을 보이는 거는 이 하인의 보렐 정리를 이용을 하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생각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앞에서 이거는 축소 구간 정리라고 해서 네스티드 인터벌 테오렘이라고 해서 이 정리를 증명하다 보면은 이 어떤 완비성 공리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이 축소 구간 정리도 어떤 줄어드는 IN이라는 어떤 구간의 열들이 있는데, 수열은 숫자들의 열이고 이 구간들을 수열처럼 이름을 붙여서 구간 열들을 생각을 했을 때 얘네가 closed and bounded고, 그러니까 어떤 AN, BN으로 나타난다는 얘기죠. AN, BN으로 나타나고 얘네가 이렇게 줄어들면은 얘네들의 교집합을 생각했을 때 원래는 얘가 공집합이 아니다, 얘가 공집합이 아니다 라는 거를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특히 구간의 길이도 0으로 줄어들면 거기에는 딱 한 점밖에 없다 라는 것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첫 번째가 이 공집합이 아니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어떤 이 구간의 길이도 0으로 가면은 딱 한 점밖에 없다, 어떤 뭐 X라는 점 하나밖에 없다. 얘도 증명을 하다 보면은 완비성 공리가 필요합니다. 완비성 공리를 뭐 얘기하지는 않았는데, 뭐 6의 집합은 뭐 수프리멈과 인피멈을 항상 갖는다, 뭐 이런 얘기니까 여기에서도 뭐 증명의 아이디어는 얘네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으니까, 그리고 구간의 길이도 0으로 줄어들고 있으면 AN 이렇게 양끝점들을 생각을 해보면 AN 입장에서는 AN은 점점 커지고 있고, 그렇죠? 얘네가 구간이 줄어들고 있으니까 이 왼쪽에 있었던 애들은 점점 증가할 거고, BN 저 구간의 큰 쪽을 보면은 얘는 점점 감소할 거고, 근데 얘네가 교차되지는 않겠죠, 그렇죠? 구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으니까 교차하지는 않는데 구간의 길이가 0으로 줄어들면은 한 점밖에 없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얘네들의 극한으로 나타날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증명을 할 때도
뭐 그런 식으로 증명을 했습니다. 이것들은 뭐 수프리멈을 잡아서 그 한 점은 결국은 수프리멈이 된다.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증명을 했으니까 그러면은 똑같은 얘기를 여기에서 구간에 대해서 했는데 이 렉탱글, 이 직사각형에 대해서도 똑같이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뭐 직사각형이라고 해서 달라지는 거는 없죠, 그렇죠? 왜냐면 얘네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얘도 이게 점점 줄어들면은 똑같이 해주면은 되겠죠. 그래서 이 줄어드는 직사각형들에 대해서도 똑같이 축소 구간 정리를 이용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도 축소 구간 정리도 이것도 우리가 나중에 써먹을 내용입니다. 이 축소 구간 정리도 나중에 써먹을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시면은 좋겠고, 그래서 결국은 이 컴팩트 셋이 뭐냐 하면은 closed and bounded set이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성질들을 뭐 그다음에 네 번째 있는 것도 어떤 모든 수열들에서 이 부분 수열을 생각하면은 걔네는 항상 그 점 안으로 수렴을 한다. 왜냐면 바운디드니까 어떤 수렴하는 부분 수열을 가질 거고, 클로즈드니까 리밋 포인트를 전부 다 가지고 있어야 돼서 그 수렴 부분 수열들이 수렴하는 그 점들도 당연히 원래 집합 S 안에 들어 있어야만 하겠죠.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좀 이렇게 그냥 듣기만 하니까 별로 좀 재미가 없을 수도 있는데 예전에 다 했었던 내용들이고, 그래서 그래도 이거 내용들은 우리가 나중에 써먹을 내용들이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했었던 내용들, 특히 앞에서 뭐 오픈, 클로즈드, 컴팩트, 커넥티드 이런 거 말고도 특히 우리가 주로 다룰 거는 어쨌든 함수에 대한 얘기니까 이런 정의역이라는 이런 집합에 대한 위상적인 성질들도 당연히 중요하기는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관심이 있는 거는 요 함수에 대한 얘기니까 뭐 복수 함수에 대해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니까 특히 이런 뭐 수열이라든지 아니면은 또 함수에 대해서 뭐 연속성이라든지 유니폼 컨티뉴어스라든지 아니면 더 중요한 게 이 유니폼 컨버전스에 대한 얘기. 이 균등 수렴에 대한 얘기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야겠죠. 왜냐하면 이 유니폼 컨버전스가 있어야만 뭐 적분이랑 뭐 미분의 순서도 바꿀 수 있고, 뭐 극한의 순서 바꿀 수 있고, 뭐 무한급수랑 미분 순서도 바꿀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이 순서를 바꿀 때에는 유니폼 컨버전스가 항상 필요하니까 이것도 우리가 증명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할 어떤 개념입니다. 유니폼 컨버전스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이 내용들은 잘 복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필요할 때마다 그때마다 제가 다시 복습을 하기도 할 거고, 특히 또 일부 좀 복잡한 증명들은 제가 스케치만 하고 넘어가고 좀 디테일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메꾸셔야 될 것도 있긴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이 정도 내용은 그래도 잘 알고 있으면 좋으니까 제가 그래도 좀 기본적인 내용들 여러분들이 다 알 법한 내용들을 좀 복습을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좀 이어서 복습을 하고 그 다음 주부터 이제 정말로 복소 평면에서 우리가 뭐 실수해서 배웠었던 거랑 조금 다른 내용들을 좀 같이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질문 없으시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